48강입니다. 48강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는데 한 문제가 꼭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금융이라는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금융 그러면 자금의 융통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금을 융통할 때 증권이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다. 배당 주는 것은 지분금융이고 이자 주는 것은 부채금융이다. 자, 그럴 때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게 AM처 신피채 이렇게 하나 기억하죠? ABS, MBS, 저당금융, 신탁금융, PF, 그 다음에 사채, 국채, 공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PF를 이야기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거니까 이자 주는 거고 이자 주는 것은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프로젝트를 담보로,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건 사업이죠. 사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저당금융 그러면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금융 그러면 신탁을 하면은 맡겠다는 증서에 해당되는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했어요. 그럴 때 이 사업인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을 사업주라고 합니다. 되게. 그런데 이 사업주는 대개 시행사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사업이에요. 예, 사업주가 시행사거든요. 그런데 시행사가 뭐냐면 아파트 분양 사업을 위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걸 PF 회사입니다. 이거 서류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 집이 구로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로개발 이런 식으로 PF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말하자면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 분양을 위한 뭘 만드는 거니 그 회사로 돈을 빌릴 때 사업을 하려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아파트를 살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을 계약을 하고 땅 살 때 이제 그 땅 매입 자금을 우리가 브릿지론이다 해갖고 이제 중간 단계 브릿지 그러면 다리 역할이에요. 아직 프로젝트가 성립이 되기 전 단계에 그 돈을 빌리는 거죠. 바로 이걸 이제 돈을 빌려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갖고 그 땅을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을 해요. 이게 맡깁니다. 그럼 맡겼다는 증서로 수익증권을 받아요. 그래갖고 그 수익증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산 다음에 인허가 받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의 시공의 보증을 받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본 프로젝트가 성립을 하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돈을 빌릴 때 회사 이름으로 빌리니까 사업주가 빌리는 것 아니어서 회사의 장부와 그 다음에 사업주 장부를 따로 쓴다. 이걸 부예금융 그럽니다. 장부 밖의 금융이다. 부예금융 그러면 장부를 따로 쓴다. 회사 장부와 그 다음에 사업주 장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별로 자기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개발 사업이 좋다고 한다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돈 받을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은행은 위험 부담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만큼 여기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리가 높죠. 그렇지만은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은 높은 금리로 돈을 받아서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예전에 아파트 분양이 잘 되고 이런 PF가 성공을 많이 할 때는 이렇게 PF를 통해 갖고 금융기관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특별히 증권사 같은 데서 PF 사업에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관례가 있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부해금융 그러면 빌리는 회사와 사업주가 장부를 따로 쓰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 받을 대출 능력이 올라가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 받을 능력이 떨어진다. 이 개념 기억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비소구라는 단어 알아야 돼요. 이게 은행에서 PF로 대출을 해줄 때는 사업주를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고 회사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그 아파트 분양을 보고 빌려주는데 만약에 분양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분양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을 때 그 못 받은 돈을 사업주한테 달라고 못한다. 이걸 비소구죠. 비소구 그럼 두 개 신피 기억납니까? 신탁금융과 PF는 비소구다. 이런 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말이 나와요. 비소구 이런 말 부해금융 이 단어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사업을 보고 빌려주니까 사업주에 관한 내용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사업에 관한 내용은 면밀하게 분석을 하니까 다 알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감소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금 관리를 우리가 이제 사업에 대한 돈의 관리를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를 한다. 이걸 위탁계좌 또는 에스크로우 계정 이런 말을 해요. 왜냐면은 사업을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돈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좌가 있다는 것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법인세 혜택도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우리가 PF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시험 문제는 말로 나올 때는 부해금융, 비소구, 그 다음에 위탁계좌 이런 말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은, 자, PF, 그러면 뭐라고 한다?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받는다. 그, 프로젝트라는 게 아파트 분양이다. 이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사업주라고 하고, 대개 시행사가 한다. 근데 시행사가 할 때 대개 이제 일반적인 순서는 어떻게 하는 거니? 땅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땅에 그 계약을 한 다음에 땅의 매입 자금에 관련된 거, 중간에 인허가 자금들을 우리가 브릿지론이다 해서 중간 단계에서 돈을 끌어들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 그 중간 단계 끌어들이는 그 돈을 가지고 그는 권리를 뭐라고 하는 거니? A, B, CP 형태로. 우리 지난번에 그 프로젝트 대출 채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CP 형태로 또 이제 유동화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어떻든 돈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땅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해서 질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사에 뭐라고 돼요? 담보, 건설에 대한 보증을 받고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 가서 인허가를 받아서 이런 절차를 거쳐갖고 본 PF를 하게 된다. 은행에서 PF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은행에서 빌려줄 때는 그 장부를 따로 쓰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만 그러나 성공하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받는다면 비소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금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위탁이라든가 에스크로우 계정으로 별도로 관리를 받는다. 자, 이런 말 기억을 합니다. 자, 37과 38은요. 바로 이런 PF를 통해 갖고 SOC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OC라는 것은 사회 간접 자본이죠. 원래는 사회 간접 자본은요.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일반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거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의 예산이 한정됐을 때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다 이거죠.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민간 자본이 PF 형태로 들어오게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학교를 하나
중학교를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중학교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돈이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은 민간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공고를 내요. PF를 통해서 우리 학교 지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개 이제 학교 같은 것은 그 돈이 안 되니까 임대료를 통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 예를 들면 이제 연 몇 프로의 수익률을 제시를 하죠. 네. 우리가 이 정도 수익률을 줄 거니까 우리한테 입찰을 들어라. 라고 PF로 이제 입찰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PF로 들어와서 그 학교를 준공을 해요. 준공을 B라고 합니다. 우리가 B 그러면 준공, 건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원래 학교는 이제 그 교육청 소속이니까 국가기관에 뭐냐면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T라고 합니다. 이전 내지는 귀속. T 그러면 이전, 귀속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귀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준공 그러면 뭐라고 한다? B, 귀속 그러면 T.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PF로 투자한 돈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O로, 하나는 L로 뽑습니다. O 그럼 운영이죠.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 다리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행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행료, 돈이 되는 사업은 운영을 통해서 투자한 돈을 뽑는다. 이런 개념은 O고요. 그런데 학교라든가 아까 도서관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것은 L이죠. 임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까 학교 이야기할 때 교육청이 일정 기간 임대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임차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임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임대 이런 말이 나오면 L이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BTL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해갖고 만약에 운영을 통해서 돈을 뽑는 것은 BTO다. B는 뭐라고 한다? 우리 준공이죠. 준공. 예. 그 다음에 귀속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정한 운영권을 부여받았다. 운영, 그러면 수익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한다? O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 되는 것은 O. 아까 도로, 다리 이렇게 돈 되는 건 O. 그 다음에 돈이 안 되는 거 학교, 도서관, 상하수도시설 이런 건 L 이렇게 구분해서 글자 맞추는 거 네 글자. B는 건설, 준공, T는 이전, 귀속, L은 임대, 임차, O는 운영, 수익입니다. 이거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앞에 우리가 기출문제 내지는 새 200제 이걸 통해 갖고 문제를 풀면서 글자 연습을 합니다. BOT 그러면 건설, 운영, 귀속이고 BTO 그러면 건설, 이전, 운영이고 BLT 그러면 건설이고 임대가 나오고 귀속이고 BTL 그러면 건설, 이전, 그 다음에 임대 이런 말이 나오고 조금 독특한 게 BOO가 있어요. BOO는 준공과 동시에 시행자에게 소유권과 운영권을 인정한다. 이거는 자, 그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본 글자 B 건설 준공, T 이전 귀속, L 임대 임차, O 운영 수익.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출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이런 문제 꼭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문제 봅니다.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해서 프로젝트 금융을 했다. 그래서 틀린 것, 옳은 것 그랬어요. 자, 1번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사업주가 아니죠. 사업이죠. 사업. 사업성이죠. 그래서 X.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거니까 사업이죠. 그 사업에서 오는 자산, 거기서 오는 수익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야 되지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 2번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표시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누가 받느냐? 사업주가 받아요. 그런데 사업주가 받는데 이게 누구 이름으로 대출 받아요? 회사 이름으로 대출 받아요. 그러니까 사업주한테는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장부를 따로 쓴다. 부액금융 이런 말 했죠? 그래서 2번 틀렸다. 3번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 기간에 채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틀렸죠. 우리가 채권을 회수할 때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 돈을 받을 때는 사업을 가지고 돈을 받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이에요. 근데 그 분양이 안 됐어요. 미분양이 납니다. 그러면 빌려준 은행 쪽에서는 뭐가 될까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PF를 많이 했던 부산저축은행이 망한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은 대출 기간에 회수에 영향이 있죠. 예. 4번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맞다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예. 5번 프로젝트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아니면 별도로 에스크로우 계좌로 관리한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위탁 계좌로 한다고 했어요. 해서 별도의 자금을 관리한다. 답은 4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16번. 자, SOC 사업이에요. SOC 사업은 글자 맞추기로 쭉 읽으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여기 준공을 했어요. PF 회사가요. 준공 그럼 뭐라고 한다? B입니다. 예. 그리고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 귀속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T라고 하자고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에 운영권을 인정하되, 예, 여기까지는 근데 오 하지 말고 뭐라고 쭉 읽어봅니다. 협약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하여, 임차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L이죠, L. 그래서 BTL이고, 대개 L 그러면 돈이 안 드는 사업.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문화시설,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기반시설을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 BTL이다 해갖고 BTL이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BTL 이렇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는 금융이라는 우리가 파트를 48강까지 공부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는 파트예요. 그러나 처음 하신 분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반복을 하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기에 나온 것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자꾸 반복을 해서 용어 익숙한 다음에 반드시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 강조를 하고 금융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